2025년 8월 14일 오후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코스피, 코스닥 먼저 보자면 오늘도 역시나 좀 횡보하고 있는 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만 코스피는 매수 약하긴 하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,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약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,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포지션이 좀 뚜렷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매수와 매도세가 좀 없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특징적이게 아무래도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이 좀 오늘은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뭐 이 정도 뭐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매수세, 매도세 둘 다 좀 없는 시장 소강 상태 그런 느낌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찍고 오늘 살짝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나스닥은 강한 모습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뭐 시장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. 한국도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 그 정치권에서의 어떤 대주주 요건 완화 증시에 호재될 만한 그런 뉴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미장이 너무나도 강하게 가준다든지 뭐 그런 호재가 있으면은 오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미장이 내린다면은 또 한국 증시 하락을 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어, 오늘은 사실 그렇게 특징적인 종목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 좀 시장이 좀 주도적인 어떤 섹터가 있기보다는 좀 당일 당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루한 시장에서 뭔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보이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STX 엔진은 좀 장우 나중에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, 앞선 고점들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, 뉴스를 전혀 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로 오르는 것인가 확실히 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상한가를 붙였다가 굳히지 못하고 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은 뭐 약하게 뭐 수급 붙는 애들도 있고 안 붙는 애들도 있고 약하게 좀 횡보를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은 내일 금요일이 광복절 관련해가지고 좀 휴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욱더 매수세가 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. 그 종목을 오버나이트 하고자 하는 그런 리스크를 지려고 사람들이 좀 안 하는 모습에 있다.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자,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웹툰, 네이버 웹툰 주가가 80%를 상승하고 시간 외에서 2%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적이 또 좋았던 것도 있고, 뭐, 디즈니 코믹 딜, 뭐, 이런 것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80%나 오르는 그런, 대박이 좀 터졌는데, 네이버 웹툰이.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로 뭐, 탑코 미디어라든지, 미스터 블루, 이런 좀 웹툰, 관련해가지고 좀 오르내리는 종목들이 좀 상위권에 있는 것 같고, 상승률 상위권에 좀 있는 것 같고,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보면은 크게 뭐 매매를 해볼 만했다 싶은 그런 종목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것 외에는 뭐 JST나 정도, 얘는 대북 관련주인데 오늘 다른 대북 관련주들이 뭐 오르지는 않았지만 JST나가 좀 강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좀 순환매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은 오늘 좀 북한에서 좀 악재스러운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것 고려하면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은 하지만 힘은 없었습니다. 그것 외에는 사실 뭐 이제 15일에 푸틴 트럼프 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동시에 좀 압박을 가하면서
종전을 빨리 협상을 하라는 좀 그런 그 뉘앙스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까보는 것은 항상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특히 내일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전혀 할 수 없고 결과가 나온 뒤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젤렌스키가 또 쉽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버나이트를 하면서 괜히 좀 도박성 매매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. 그래서 전혀 좀 매매 대상으로 보진 않고 있고 월요일에 갭이 크게 뜰 수도 있고 결말에 따라서 협상이 좀 잘 된다면은 이 두 종목들도 갭이 좀 크게 뜰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도박성이다.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것 외에는 뭐 어제 상승 있었던 종목들은 특히 그 디스플레이 쪽 섹터에서 전일 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중국의 BOE 라는 디스플레이 회사가 어, 5년, 5년인가 15년인가 뭐 영업 퇴출, 미국에서 퇴출될 수 있다. 뭐 그런 예비 판결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 반사 수혜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른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 저 분위기 반전을 시키면서 어제 오른 것들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그런 굉장히 좀 빡센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역시나 요즘 시장은 전혀 강하지도 않고 연속성이 좀 없는 좀 그런 시장이다.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특히 이제 미국하고의 그런 관세 협상 하고 좀 연관되어 있던 조선 이쪽만 조금 강했고 나머지 섹터는 좀 전반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강했던 섹터 내에서도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매수세가 떨어져 나가면서 주말 오버나잇 리스크를 지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좀 출현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지켜보고 있는 섹터로는 아무래도 9월 말에 중국 무비자 관광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호텔 쪽이라든지 카지노, 기타 등등 뭐 여행과 관련된 것들, 화장품 관련된 것들 이런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뭐 화장품 쪽은 실적 베이스로 좀 많이 최근에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 그리고 호텔 신라 그리고 뭐 엔터 쪽은 뭐 엔터 쪽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호텔 신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 기타 등등 좀 안 오른 섹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공부를 좀 해가지고 스터디를 해서 그쪽에서 좀 픽을 해서 8월 말부터 9월 초중순까지는 좀 모아서 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조금 합니다. 아무래도 시장이 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전혀 뭐 종목은 없다, 강한 섹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매매한 것들을 한번 보자면 뭐 요거는 굉장히 좀 자잘한 매매니까 좀 열애로 하고 오늘은 카카오 한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어제부터 오버나잇을 좀 해오던 종목이라서 오늘 오전에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뭐 한 40만 원 정도도 수익을 좀 보고 있기는 했지만 다시 또 시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강한 또 카카오는 재료가 지금 당장 나올 것까지는 없어서 오늘 좀 흘러서 오늘 약손절을 하고 다시 좀 잡아주는 모습의 매매를 조금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제 좀 밑에서 잡았다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잡았었다면은 수익이 나름 괜찮게 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평단 근처에서 1% 정도 올랐다가 좀 빼는 모습에 이때는 프로그램도 좀 빼고 수급도 시장도 좀 안 좋아 보여서 이때 좀 약손실로 팔았는데 역시나 판 것이 저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후로 좀 올랐고
그래서 판 가격대 위주로 해서 조금 다시 사가지고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 홀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카카오가 한국에서는 좀 AI 쪽으로는 최근에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9월 달에 카카오는 카카오 앱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AI가 빌트인 돼 있는 카카오를 공개할 예정으로 좀 그런 일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좋게 봤고 마지막으로 대금과 차트 또 단기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관점으로 또 5일선 깨지 않고 계속 받쳐주는 이런 흐름에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시장이 또 약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도 너무 좀 쉽게 흘러가는 모습은 항상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. 최근에 보면은 이 종목도 항상 좀 잃기만 했고 좀 아다리가 안 맞는 종목인데 수익권 몇 번이나 줬지만 수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수익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종목 말고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딱히 지금으로서는 보이는 종목은 좀 없다고 할 수 있겠고 G2G 바이오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최근엔 좀 강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종가 무렵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금이 이제 5천억 가량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막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그 공모주들 IPO를 막 한 주식들 중에서는 정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애들은 뭐 조 단위로 넘어가는데 그 정도의 뉴스는 아니고 물론 오늘 같은 장세에서 이렇게 양봉을 띄우고 또 바이오 섹터가 흐름이 괜찮은 시장이라서 조금 붙여볼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, 잃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전략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도 좀 뛰어넘고 차라리 안 하더라도 잃지 않는 그런 전략을 좀 테이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나머지는 음, 뭐 세비캠 정도가 아무래도 좀 차트적으로는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기는 한데 이쪽도 리튬 테마 쪽이라 가지고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애들이라서 초반에 잡지 않았으면은 지금 잡는 것이 크게 메리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어서 이런 종목들도 스킵을 할 생각이고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또 너무 소강 상태라서 뭐 굳이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늘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 좀 잘 대응을 하면서 어, 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또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좀 파는 그런 모양새라 가지고 또 급격하게 안 좋아지려면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전혀 무리를 안 하고 매매도 거의 없이 이렇게 넘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매매를 하면서 계속 손실을 봤는데 어, 이 계속 손실을 보는 것 자체가 좀 매매가 최근에 많아졌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아진 것에 대비해서 시장이 너무 힘이 없었다. 그래서 연속적이지도 않고 매매를 할 때 그 시세의 연속성도 없고 뭐 되게 뚜렷한 재료라든지 시장에서 엄청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였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관심을 좀 가질 섹터는 이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또 정부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트도 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금이 좀 안 터진 것이 있어서 지금 무리하게 사실 오늘부터 뭐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떨어질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주말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보는 것으로 하고 이쪽 섹터는 종목들은 많지만 어쨌든 대장은 인성정보 이 종목이다. 그래서 오를 때는 또 끼 있게 올라주는 종목이라서 좀 관심 깊게 볼 것 같습니다.
나머지는 뭐 대북 쪽은 25일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재명 만나니까 다음 주 이 종목도 초반쯤에는 좀 관심을 둬서 좀 많이 내릴 때 특히 아난티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하면은 관심을 둘 것 같고 지금은 JST나 뭐 좋은 사람들 기타 등등 대장격으로 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또 순환매로 많이 올랐던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당장 뭐 매매를 할 이유는 좀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정말 좀 소강 상태라 가지고 대금 위주로 한번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방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공존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경제사절단에 대기업 총수들도 같이 간다는 이제 뉴스가 또 나왔네요. 뭐 별 큰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음, 이 삼성전자도 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또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또 너무 좋거나 아니면은 또 추가적인 또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러지는 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ABL 바이오 이쪽도 보면은 큰 뉴스 없는 거 보니까 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같이 오르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다음 주 25일에 그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혹시나 뭔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 차트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시키는 것도 뭔가 어, 그런 것도 뭔가 좀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. 근데 무턱대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차트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서 좀 더 지켜볼 것 같고 네이버는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초반에 반등을 했던 것은 네이버 웹툰 미국에서 80% 이상 주가 상승한 것 때문에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오늘 외국계 아, 그 증권사에서 좀 매도 리포트가 나와서 다른 바이오 섹터하고는 다르게 좀 시세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. JYP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이 나오고 좀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 또 실적 관련해가지고 리포트가 나오면서 살짝 좀 상승은 해줬는데 다시 좀 다 빼는 모습이고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두산 퓨얼스 어제까지 차트 이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차트는 사실 이럴 때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차트인데 전혀 보지를 못해가지고 놓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딱 보면은 고점 돌파하기 굉장히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재료까지 안다면은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간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정부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좀 수소 정책 기대감에 올랐다. 방산 쪽 APR 화장품 이것도 APR도 이제 수급이 좀 빠지는데 어쨌든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리면서 기관 외국인들 등등 좀 주가를 많이 사면서 올렸던 그런 주체들이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. 하나오션은 경고가 8일에 지정이 됐었으니까 8월 25일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경고 이런 종목은 지금 뭐 힘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LG CNS, 미스터블루, 아까 네이버 웹툰 관련주 펩트론 이제 바이오 중에서 완전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펩트론인데 이 펩트론은 장기 투자자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종목인데 최근에 끝없이 시세가 나오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.
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올릭스도 바이오 섹터, 삼성 SDI 이건 배터리 쪽인데 2차 전지 쪽인데 여기도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매매를 해보겠다고 한다면은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이 왜 더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지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면은 차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런 걸 파악하지 않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절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나머지는 음, 이제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좀 이제 조선 쪽으로 엮이는 종목인데 조선 쪽에서도 좀 기자재 관련해가지고 좀 작은 그런 종목입니다. 비교적 뭐 8천억 정도니까 일반적으로 조선 종목들은 뭐 조 단위, 수십조 단위가 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좀 비교적 작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오늘 이렇게 좀 차트가 한번 들었다가 시장이 좀 힘드니까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. 근데 차트는 좀 되게 좋아하는 차트고 이런 종목도 뭐 끝까지 수급도 좋고 뭐 받쳐주고 했으면은 해봤을 것 같은데 일단 관심 종목 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한번 공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앞에서 매물대들을 다 뛰어넘고 어쨌든 지금은 좀 그 박스권을 돌파한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 받쳐줄 때 예를 들어서 수급이 좀 받쳐준다 여기서 들어와 준다 하면은 한번 여기서는 좀 반등을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음, 여기쯤에서 한 번만 음, 자 이거는 빠르게 대응할 생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매우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알래스카 쪽 관련 섹터로 좀 움직이는 건지 지금은 왜 움직이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어가지고 이러면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찾아보면 또 이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바로 네이버 가서 뉴스 검색하고 종토방토 들어가가지고 8월 14일이니까 실적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 페이지 음
실적은 안 보이는데 이러면은 좀 이유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니까 패스. 근데 이것도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뭐 오늘 그냥 소액으로 약간 좀 할 게 없다 보니까 좀 하는 그런 느낌이고 카카오는 오후장 와가지고는 어, 기관들하고는 좀 사주는 느낌이긴 한데 제 프로그램이 좀 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. 역시나 쉽게 그냥 가줄 생각은 아니다. 이렇게 하는 건지. 선택은 재료를 모르니까 이런 데서 접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재료를 알고 이게 정말 상한가 재료다 하면은 위에서도 사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함부로 매매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이게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적이 어디 나왔다는 거지? 한택 8월 14일. 여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음, 작년 대비해서는 뭐 매출 저도 늘고 영업이익은 3배로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긴 한 것 같은데 한택 실적 이슈구나. 근데 이 실적 이슈는 사실 참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그래서 이 실적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매매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힘스 이런 애들은 이제 보내줄 때는 좀 보내줘야 되고 현대힘스 이런 종목은 사실 여기서 크게 못 가면은 여기서 또 뭐 크게 못 가고 하면은 그냥 팔아버릴 생각이고 어쨌든 좀 여기 또 많이 물려 있는 그 인버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증시 피로도도 너무 좀 강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조정은 한번 오니까 뭐 1, 2%만 빠져도 본전이 오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카카오가 이제 막판에 프로그램이 이 외국인이 좀 파는데 역시나 쉽게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참 수익을 안 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어쨌든 9월 달도 있고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좀 바닥에서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, 이때 매매를 했으면 가장 베스트였을 텐데 이때는 완전 놓쳤고 AI가 불 때 왜 매매를 못했는지 전혀 뭐 매매를 못했고 지금 조금 가주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여기 이 종목은 넥스트 레이드에서 흐름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. 근데 워낙 소액이라 가지고 음,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크게 뭐 시장에서 재밌는 종목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고 가진 것들 대응하고 주말에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담아갈 종목이 뭐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